여러분 안녕하세요. 노창입니다. 10월 9일 한글날 저녁입니다. 제가 지금 추석 연휴 7일차인데요. 추석 연휴에서 이제 내일이 10월 10일 평일인데 제가 내일까지 그 징검다리 샌드위치를 딱 쉬어가지고 10일 연속으로 지금 이 뒤에 배경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성에 있는 봉포항 앞에 있는 펜션에서 지금 7일째입니다. 음, 인간 개조를 하기 위해서 왔다고 제가 표현을 몇 번 했는데 실제로는 뭐 인간 개조라기보다 첫 번째 목적이 불면증을 고치기 위해서 뒤에 침대 보이시겠지만 지금 어제는 잘 잤고요. 첫날부터 한 5일까지는 업무 스트레스가 있어가지고 거의 잠을 못 자고 잤다 깼다 잤다 깼다 하면서 이제 화병이 그 며칠 전에 났었고 어, 운동은 그래도 낮에 꾸준하게 계속 뭐 뛰다 걷다 한 두세 시간 정도 반복하고 그렇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어, 유튜브를 찍어가지고 제가 영상을 제 책 소개에 관련돼가지고 이제 올리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었는데 그냥 다른 일 하느라고 제가 못해가지고 오늘 한번 잠자기 전에 최근에 이 책을 사신 분들이 꽤 계세요. 그래서 책과 관련돼가지고 제 이야기를 몇 가지 해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 이제 책 중에 책이 이제 챕터가 5개로 되어 있는데 5개 중에 제일 마지막 챕터에 작가의 이야기라고 해서 제가 약간 에세이 형태의 내용을 한 챕터를 써놨고요. 또 출판사에서 또 저한테 이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작가의 이야기라는 챕터를 이렇게 썼는데 또 크게 편집하지 않고 실어주셨어요. 이 작가의 이야기라고 하는 그 내용 안에는 몇 가지의 이제 소챕터가 있는데 제가 제 인생을 살면서 뭐 인생을 산다고 하니까 너무 거창한데 제가 그냥 생활하면서요 이런 부분을 부캐로 갖고 있다 이런 부분 취미 뭐 이런 건데요. 작가 이야기 첫 번째, 서점 주인을 하고 싶은 이유, 그리고 누가 심야 서점을 찾아오나, 나를 야단치는 사람들과 이유, 그리고 나에게 부동산이란, 나에게 커피란, 나에게 도쿄란, 나에게 속초 탐험가라는 부캐의 의미. 뭐 이렇게 에세이 형태의 그런 내용들을 몇 챕터를 이제 담아놨습니다. 페이지로 따지면 43페이지 정도 되니까 20장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 제가 지금 여기 봉포항에 와 있기 때문에 나에게 속초란 그 내용을 한번 전부 다 읽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 속초 탐험가라는 부캐의 의미. 몇 년 전 세계를 멈춰 세웠던 코로나 팬데믹은 세상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바꿔놓았다. 심할 때는 스타벅스를 비롯한 커피숍 매장에서도 앉을 수 없었고 테이크아웃만 가능하던 시절이 있었다. 사실 그때 저는 제 개인 커피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저는 제 개인 커피숍에서 퇴근하고 저 혼자서 손님 없을 때 어, 그 어려운 시기를 잘 견딜 수 있었고 나 역시 2번이나 코로나에 감염됐고 한 번은 초기라 심하게 격리되기도 했다. 그 이후에도 독감 같은 증상을 심하게 앓은 적이 있었는데 아마 그때도 감염되었을 것이다. 답답할 때는 차를 몰고 바닷가에 가서 바람을 쐬고 오곤 하는 코로나 시기에는 나 혼자 바다를 찾는 일이 더 잦아졌다. 도쿄에도 갈 수 없는 전 세계 왕래 중단 사태 속에서 어느덧 매주 토요일 새벽이면 동해를 찾는 일이 정기적 습관이 되었다. 해결할 방법은 끝까지 찾아내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고요. 답답한 인간관계랑 업무상 풀리지 않는 고민이 심해지는 날 아마 2020년 4, 5월 달쯤에 주말 새벽에 깨어나서 차를 몰고 휙 바다로 향했다. 특별히 어느 해변을 정하고 간 건 아닌데 2시간 채 안 돼서 도착한 양양군 강연면의 정암해변이었다. 양양과 속초의 경계에 자리한
이 해변은 파도 소리가 기가 막히다. 저는 요즘 거긴 자주 안 가는데 자주 안 가는 이유가 예전에 정암해변의 그 몽돌들 위에 해변이 이제 소실되다 보니까 모래를 많이 쌓아놨거든요. 그 모래를 쌓음으로 인해 가지고 정암해변 특유의 정체성이 없어져 가지고 저는 그 다음부터 좋은 소리를 듣고 싶으면 물치해변을 가고 그냥 일반적으로 낙산해변을 갑니다. 정암해변은 이제 안 가요. 그 몽돌 소리가 너무 예쁜데 그 소리를 들을 수 없게 양양군에서 만들어놨기 때문에 양양과 속초의 경계에 자리 잡은 이 해변은 파도 소리가 기가 막히다. 이게 저는 이제 파도 소리를 제가 저 맨 위에 있는 대진항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래 삼척까지 동해 해변들의 상당수를 가봤거든요. 어떤 재질로 이루어져 있고 어떤 그 파도가 치느냐에 따라 가지고 파도 소리가 다 틀려요. 정화해변 같은 경우에는 몽돌로 이루어졌다 보니까 파도가 치면 도로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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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소리가 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위에 있는 물치해변은 몽돌의 크기가 요 정도 크기가 아니라 주먹만 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파도가 약하게 칠 때는 그냥 돌에 때리는 것처럼 이렇게 착착 이런 소리가 나는데 파도가 세가지고 그 몽돌을 흔들 정도의 이제 파도가 치잖아요. 그럼 저는 이제 날씨가 안 좋거나 바람이 세게 부는 날은 물치항으로 바로 가요. 그러면 파도 소리가 이렇게 들립니다. 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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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들려요. 그래서 그런 거 한번 듣게 되잖아요. 그러면 도파민이 막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 소리 듣고 싶어가지고 비가 오거나 바람이 많이 불면 이제 물체병 가는 거예요. 그래서 파도가 어떻게 치느냐에 따라 가지고 가는 해변을 선택해서 가는 거죠. 이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날 운행하는 2시간 동안 음악도 틀지 않고 고민거리만 계속 곱씹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는 터널이 많고 새벽에도 밝은 직선도로라 안전한 드라이빙이 가능하다. 편도 2차선 위주의 도로인데 사실 운전하다 보면 편도 2, 3차선이 가장 편하다. 사람은 생각보다 평소에 깊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는가? 내 고민은 내가 제일 잘 알기에 해결할 방법도 결국 내가 제일 잘 찾을 수 있다. 이거 무슨 뜻이냐면요. 저는 속초를 거의 무슨 절이나 교회에 가는 것처럼 명상의 시간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그 명상의 시간 동안 고민거리나 해야 될 업무와 관련된 아이디어를 운전하는 2시간 동안 하나만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평소에 이제 그런 표현을 몇 번 했는데 아이디어가 하나 둘씩 이렇게 막 떠올라요. 그러다가 이거 정답은 아닌데 요렇게 했으면 좋겠다. 요런 게 내린천 휴게소 정도 지나갈 때쯤 되면 내린천 휴게소는 마지막 휴게소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이 탁 떠올라요. 그러다가 파도를 딱 맞이하는 순간 우와 그러면서 이러면 좋겠다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그 중에 가장 근접한 것들이 스스로 이렇게 결합이 돼가지고 촥 테트리스 때 되는 것처럼 탁탁탁 하고 해결이 돼요. 제가 이제 그 해결되는 그 방법을 제가 찾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몇 번 경험하다 보니까 누가 너 왜 이렇게 속초 자주 가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저는 꼭 가야 되는 시간이에요. 왜냐면 제가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한테 교회 다니냐고 물어봐요. 그럼 이제 만약에 교회 다닌다고 하면 일요일 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교회 갔다 오려면 한 5-6시간 이상 쓰지 않냐. 나 속초 갔다 오는데 5시간밖에 안 쓴다. 네가 교회 가는 것보다 내가 속초 갔다 오는 시간이 훨씬 적은 시간이다. 근데 얻는 거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크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가끔 가다 너는 왜 속초를 그렇게 자주 가냐? 라든지 제가 이게 이 책이 6번째 책이거든요. 일은 안 해요. 언제 그렇게 책을 쓰고 있어요? 라든지 뭐 본인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하는 거를 다른 사람이 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시간을 쪼개서라도 잠을 안 자요. 전 잠이 없잖아요. 그 잠을 쪼개서라도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하라는 일은 안 하고 무슨 책을 쓰고 있나. 저 사람은 뭐 주말에 그 속초를 맨날 갈 시간이 있나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건 이제 그분들의 생각이고요. 그분들은 하루에 24시간을 살잖아요. 전 48시간이에요. 하루가. 그 본인의 24시간이랑 제가 쓰고 있는 48시간이랑 다르잖아요. 그래서 시간에 대한 몰입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할 때 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를
남이 한다고 해가지고 저거는 뭔가 잘못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우치다 다스루 선생님이 10년 동안 책을 100권을 썼는데 그분이 그 할 일이 없어가지고 책을 100권 쓴 겁니까? 할 거 다 하면서 하는 거예요. 요 책을 고민한 건 한 달. 어떤 방향의 책을 써야 될 것인가? 이건 제가 중개법인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대형화라든지 요즘 폐업이 엄청 많잖아요. 망하지 않는 부동산 중개법인을 운영하려면 어떤 방법을 써야 되는지 그 핵심 세 가지 이야기를 여기 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책이 19,800원이거든요. 전 최소한 2천만 원의 가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여기서 인사이트를 얻는다고 하면. 제가 28년 동안 놀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 약간 엑기스를 담아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개법인은 다른 거 없고요. 무조건 이 세 가지를 지켜야 돼요. 하나, 리크루팅. 끊임없는 리크루팅. 두 번째, 경력자 신입 합쳐가지고 각 경력자와 신입에 해당되는 성장 프로그램, 리텐션. 세 번째, 리텐션이 되지 않고 부동산을 하는 사람으로서 부동산 쟁이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그리고 또 결합되지 않거나 회사에 그 뭔가 해를 끼칠 만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집으로 모시는 터미네이션. 이 세 가지를, 이 순환의 사이클을 잘 해야지 중개법인이 잘 운영될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28년 동안 중개 조직을 관리하고 키우고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제 스스로도 영업사원이긴 하지만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그 뭐냐면 100명 정도는 돼야지 절대 망하지 않는 중개 영업 조직을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중에 회사에 직원이 5명인 분도 있고 10명 있는 분도 있고 50명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50명이 있으면 10명만 돈을 법니다. 나머지 벌었다 안 벌었다 해요. 그러면 교육을 잘해가지고 50명 중에 20명이 돈을 벌게 하는 것보다는 100명을 뽑은 다음에 20명이 돈을 벌게 하는 구조가 훨씬 통계적으로 이치에 맞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물론 이제 중위권이나 하위권에 있는 사람들을 교육해서 위에 상위권으로 끌어올릴 수는 있지만 한계가 있고, 자기가 자기 동력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 그 에너지를 불태우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자연 발화형 인간? 그런 사람을 찾으려면 결국 통계적으로 파레토 법칙, 2대 8의 법칙에 따라 가지고 100명이 되면 20명, 200명이 되면 40명이 돈을 버는 조직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실질적으로 영업 조직은 사람 장사예요. 사람을 잘 뽑고 그 사람이 좋게 그 업무 환경 안에서 돈을 벌 수 있도록 회사가 기반을 마련해주고 편하게 영업사원들이 돈을 벌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 그리고 그 와중에 조직을 해하거나 이런 사람들을 회사 차원에서 집으로 계속 모셔야 되는 그런 것들을 잘 순환해서 해야만 되는 거고요. 그러한 내용들을 이 책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연휴 전에 이 책이 나왔기 때문에 읽어보시라고 했는데 읽어보신 분이 계신 것 같기도 하고요. 공인중개사 시험이 10월 25일인가 6일인가 그래요. 그래서 아직 그 한 2주 정도 남았거든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고 계신 분이 이 책을 읽는데 한 3, 4시간밖에 안 걸립니다. 공부하고 있는 와중에 읽어보셔도 전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내가 진짜 이 자격증 따가지고 중개법인 꼭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분들한테 전 에너지를 줄 거라고 생각하고요. 시험에 합격하신 분들은 그냥 공인중개사 막 차리시지 마세요. 왜냐면 최근 들어가지고 제가 며칠 전에 기사를 봤는데 원래 한 달에 한 900개 정도의 공인중개사가 창업을 하고 1000개 정도 되는 공인중개사가 폐업을 해가지고 얼추 비슷하게 창업하고 폐업하면서 숫자가 유지됐는데 지금 이달에는 창업자가 600명이 안 되게 590명인가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폐업은 그 이상일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비슷하게 유지되는 게 아니라 중개 공인중개사 사무실의 숫자가 점점 줄어듭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상위권 공인중개사들의 매출은 과거에 비해서 훨씬 높아요. 예전에 10명이 있으면 그 10명이 골고루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이제 10명이 있으면 그 중에 한두 명만 고소득을 내고 나머지는 부익빈 부익부 빈익빈이 더 심해지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영업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예요. 어떻게 영업하느냐 이런 거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이 책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많이 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속주탐험가의 의미 부분을 읽어드리고요. 이 책에 나에게 커피란, 나에게 도쿄란 이런 내용들도 있거든요. 내일이라 하더라도 제가 지속적으로 연휴가 끝날 때까지 이 책의 일부 챕터들을 읽어드리면서 유튜브에다가 그날 올리고 또 그 다음날 되면 지우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매일 구독하시는 분들은 이 책의 내용을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유튜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